마고의 공포 라디오. 어느 날 밤에 나는 혼자 집에 있었어. 친구들은 다른 일로 바빠서 동네에 혼자 남았어. 그래서 TV를 틀고 나는 긴 영화를 보기로 했어. 영화는 점점 무서워지고 장면이 어두워지면서 나는 조금 겁이 났어.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영화를 보기로 결심했어.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쯤 집안 어딘가서 갑자기 복잡한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당황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집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소리는 계속해서 컴퓨터가 있는 한적한 방에서 들려왔어. 그 방에 들어서니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비추더니 누군가가 내 방에서 컴퓨터를 확인하고 있었어. 나는 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컴퓨터 화면에는 TV 속 영화를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어. 나는 무작정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어. 그리고 나는 동네의 주유소로 달려가서 보호를 요청했어. 주유소 직원들은 경찰을 부르고 나를 안심시켜 주었어. 돌아가는 길에 나는 여러 개의 휴대폰 문자를 받았어. 그것은 오싹하게도 영화를 보던 나의 사진이 모두 담겨 있었지. 놀란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 그러던 중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어. 계속해서 찍을게! 그 문자를 받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 답답함과 공포가 내 몸을 휩쓸고 다니더니 내 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짙어져 갔어. 경찰이 도착해 내 집으로 함께 들어갔어. 그런데 그 때문에 더욱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불이 꺼져 버렸어. 어떤 힘에 의해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 나는 당황해하며 정말 가까운 이웃의 집으로 도망쳤어. 하지만 이웃의 집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이웃의 집으로 도망치자 무언가가 나를 쫓고 있었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주위가 어둠으로 가득 차고 끔찍한 소리가 내 귀를 때렸어.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 순간 느닷없이 내 몸이 공중에 뜬 채로 맴돌기 시작했어. 공포 영화 속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더니 그들은 내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어. 절망에 빠진 나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저주받은 힘에 휘말려 쓰러졌어. 내 몸은 점점 약해지면서 어둠에 빠져가고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너도! 우리와 함께 영화를 완성할 수 있어. 나의 영혼은 끝없는 어둠에 휩싸이면서 사그라들었어. 저주받은 공간에서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었고 이제 나는 무한한 공포와 절망에 휘말려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 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배우를 이제 찾은 것 같아. 다음은 너해야 한다. 마고의 공포 라디오. 마지막 여름 휴가 때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은 미국 뉴햄프셔 주의 작은 오두막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어. 오두막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아무 집도 없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그들은 그곳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에는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그들은 무작위로 숲속에 갇히게 되었어. 밤이 되어 어두워지고 그들은 길을 잃었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없었지. 마침내 그들은 오두막 주변에 다가갔어. 그래서 제이크는 그의 친구들에게 이곳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안했어. 모두가 동의하고 그들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갔지. 그들은 오두막 안을 살펴보다가 한 문이 다른 문들과는 다르게 보였어. 문 앞에는 고요함과 불안함이 함께 떠오르게 했어. 그러나 호기심이 큰 제이크는 그 문을 열었어. 그 문 뒤에는 어두운 방이 펼쳐져 있었어. 그 방에는 벽에 걸린 이상한 그림과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어. 그림은 무섭게 그려져 있었는데 무수한 눈이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지. 제이크와 친구들은 방 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방의 구석 한 곳에는 이상한 책상이 있었어. 책상 위에는 작은 책과 노트가 놓여져 있었고
노트에는 나를 놓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 그들은 이상한 노트와 책을 읽으며 이 방이 어떤 곳인지 궁금증을 품었어. 그때 방문이 갑자기 닫혔고 그들은 방 안에서 갇힌 것을 깨달았고 제이크와 친구들은 소리치며 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지. 어두운 방 안에서 그들은 끊임없는 눈의 시선을 느끼며 무서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더욱 무서운 일들을 보게 되었어. 방 안에서는 나타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 그림의 눈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했고 제이크와 친구들은 이 방에서 어떻게든 탈출하려 했었지만 그들은 결국 어둠에 휩싸인 채로 사라져 버렸어. 오두막의 주인은 그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그 방은 다시 오두막 안으로 사라져 버렸지. 이후로도 오두막과 그 무서운 방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무서운 이야기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며 절대로 그 방을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지. 이 공포 이야기는 비밀스러운 방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방 안의 무서운 현상과 끔찍한 결말은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어. 마고의 공포 라디오. 어두운 숲속의 오싹한 밤. 그 어느 날 밤, 마이클은 친구 데이비드와 함께 어두운 숲을 탐험하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작은 등불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고 어둠과 침묵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지.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 귓가에 간간이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했어. 그러나 호기심이 이기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마이클은 데이비드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들었어, 데이비드? 이 숲에는 오래전에 실종된 사람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이 밤에 그들이 나타나기로 했다는 거야. 데이비드는 무서운 이야기에 미소를 지었어. 와, 그런 거 믿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숲에 왔잖아.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그 순간 두 친구의 등불이 꺼졌어. 어둠이 숲을 덮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패닉에 빠진 두 친구는 등불을 켜려고 노력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어. 그러던 중 두 친구는 먼 곳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지. 고요한 숲에 울려 퍼지는 낫지 않은 목소리가 두려움을 더했어. 그들은 소리의 원천을 찾으려고 숲을 향해 걸어갔어. 소리가 갈수록 가까워지자 두 친구는 빛 한 점을 발견했어. 빛은 조그마한 오래된 오두막에서 나오고 있었어. 두 친구는 빛을 향해 다가가며 오두막의 문을 열었지. 오두막 안에는 노인이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두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그의 그림은 두 친구에게 무서운 느낌을 주었고 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 저기 있으면 안 돼! 숨어! 노인은 말했고 두 친구는 바로 숨을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숲에 있는 것들이 오두막으로 달려들어왔어. 노인은 공포에 질린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림을 끄집어내고 그림을 찢어버렸어. 그림이 찢어지자 노인과 두 친구는 빛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빛은 사라져버렸어. 그들은 숲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숲은 더욱 어둡게 보였고 길을 찾을 수 없었어.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림의 일부를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어. 그림의 일부를 따라서 그들은 다시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있었어. 이후로도 그들은 그 오두막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림의 일부에 담겨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나 그 무서운 밤 이후로 그들은 결코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풍기는 그 숲을 피했어. 이야기의 끝에서 무서운 이야기와 공포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마이클과 데이비드가 마주한 무서운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영혼이었던 것일까? 마고의 공포 라디오. 잊혀진 병원. (20 년) 전 작은 마을에 위치한 고향 병원이 있었어. 이 병원은 노후화되고 포기된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어.
이 병원은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고 그 이야기도 거의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지. 그러나 한날 한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이 병원에 얽힌 무서운 비밀이 밝혀졌어. 그 가족은 아이를 낳기 위해 그 병원을 찾았는데 그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그곳을 찾았지만 병원은 황폐하고 어둡게 보였어. 그러나 병원 내부로 들어가면서 공포가 더욱 깊어졌지. 환자들은 어두운 병실에서 고요하게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다녔지. 여기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병원에서 나올 길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며 병원 내부가 미로처럼 뒤섞인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어.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감을 잃었고 창문 밖에는 밤이 내렸음에도 환자들과 간호사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 가족은 병원에서 빠져나가려 했었지만 병원 내부는 계속해서 변화했어. 벽이 움직이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며 병원 내부의 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했지. 가족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팡질팡했어. 그러다가 가족은 병원의 한 구석에 도달했어. 그곳에서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 큰 환자방에는 무수한 뼈와 시체가 쌓여 있었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가족은 병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절박한 노력을 했지. 다행히도 그들은 어떻게든 병원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 무서운 병원의 존재를 정부에 알렸어. 그러나 병원은 그 뒤로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 공포 이야기는 마을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며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떠돌고 있어. 무서운 병원은 그 마을의 어두운 비밀로 남아있고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야. 그 병원이 어떤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 비밀은 언제까지 이 마을을 무서움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어.